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동요 속 두꺼비는 헌집을 받고도 우리한테 새 집을 줬는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 뒤에 답답한 것들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야간 통행 금지, 즉 통금이죠. 하지만 어제 이곳의 통금이 사라졌는데요. 이제 코로나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24시간 운영체제였던 인천공항. 하지만 코로나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금지됐죠. 그간 국제선 운항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년 2개월 만에 비행 금지 시간이 해제되고 또 국제선 항공 규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엔 인천공항을 오가는 여객기가 현재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빗장이 풀린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산 이후 쇄국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요. 통금 정도가 아니라 이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조차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단체 관광객의 주머니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는 백화점을 비롯해서 유통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일본 증시에서는 도쿄 긴자의 상징인 미쓰코시 긴자점 등 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탄 미쓰코시 홀딩스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기대감에 장중 1123엔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빗장 풀기에 우리 항공주들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전까지 저비용 항공사 국제선 매출의 55%가 일본 노선에서 나왔던 만큼 저비용 항공사의 생존과 부활을 위해서는 일본 노선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공통 견해입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정상화에 또 일본 노선 재운항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 하반기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금이 사라지면서 항공주는 이렇게 비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던 면세업계는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어제 롯데면세점은 삼성동 코엑스점에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코엑스점을 포기하는 이유로 여러 지점으로 분산돼 있던 강남권 면세점 운영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업계에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매출보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고조된 올해 4월 매출이 더 줄어든 현재의 팍팍한 면세업계 상황을 피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통금에서 시작했습니다. 통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12시엔 마법이 풀린다는 요정의 경고를 잊고 무도회를 즐기다가 유리구두도 잃고 또 위기에 처했던 신데렐라. 하지만 신데렐라는 최종적으로 모든 걸 갖게 됐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통금은 없어졌지만 고난까지 사라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시기를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찾아오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산업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리오프닝주들의 흐름부터 또 대응까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는 저도 좀 마스크 좀 벗어놓을 때가 있는데 다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라도 곧 좀 뭔가 보여줄 듯 하면서 계속 그랬다가 좀 다시 돌아갔다가 하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도 지금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또 엇갈리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대표주들 좀 흐름부터 먼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 대표주들의 주요 흐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우선 언제적 리오프닝이냐. 리오프닝 얘기는 2022년 월 초부터 계속 나왔고요. 이미 항상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성이 있는 거고요.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거는 뭐 3개월의 선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의 선행성이 있을 수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는 참고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대외 매크로 환경 악화 그리고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그러니까 그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싼 종목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나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익의 지속성 그리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이익의 안정성이나 이익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이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별 흐름을 봤더니 가장 시가총액 큰 이제 대한항공 한 9조 8,085억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고점 대비 3개월 고점 대비 15% 하락한 수준인데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을 또 뜯어봤더니 매출은 30% 증가한 11조 9,500억대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22% 증가 1조 7,300억대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 이전의 가격 그러니까 2019년도의 실적과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실적 대비로는 상승폭이 상당히 작아지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굳이 항공주 관련돼서 투자를 뭐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이 국적기면서 이 장거리를 뛰는 그 FSC라고 하거든요. FSC가 있고 단거리 저비용 항공사인 LCC가 있습니다. 근데 LCC 같은 경우는 상당폭 적자 부분을 축소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고 대한항공은 상반기에 그 여객 그 수요가 줄어든 거로 항공 화물로 엄청나게 벌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굳이 항공주로 꼭 투자해야겠다면 당연히 대한항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NF가 의류주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였는데 3월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 매도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13.6%로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기관이 최근 일부 매도세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 있어서 FNF는 기관의 매수세만 붙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FNF 여전히 뭐 중국 그 상해 봉쇄 우려 때문에 중국 쪽 매출이 꺾일 거라는 계속적인 시장에 분분한 의견이 있었지만 6월 2일부로 이제 상해 완전 그 봉쇄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중국 쪽의 매출 벌크업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연간으로도 중국 오프라인 매장이 80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는 전년 대비 가장 뭐 의류, 이 내수 소비, 그다음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
다 통틀어서 가장 실적에서는 가장 매출과 이익이 모두 80% 넘게 성장하는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실적 성장주라 볼 수 있고 지금 매출은 한 1조 9천억에서 많게는 2조 1천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익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한 80% 가까이 성장이 나오는 한 7,500억대로 예상하고 있어서 PER 지금 12배 구간에서는 FNF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딱 리오프닝에 국한되지 않고 그 내수 소비와 연관돼서도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리오프닝으로 엮은 업종 중에 탑피를 꼽자면 저는 의류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시총 한 3조 1,600억대인데 이마트는 3개월 고점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가격적으로 싼 건 맞지만 싸다고 해서 주가가 싸다고 해서 기업이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이전과 실적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적 상승폭이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실적 거의 회복을 못했고요. 매출은 29조 2,100억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하는 2,900억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뭐 부담감 때문이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마트는 투자 매력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2조 5천억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데 견조했습니다. 그래도 3개월 고점 대비 한 9%, 한 8%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최근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그 외국인 수급은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붙어준다면 신세계도 좀 좋을 것이라 보고 있고 신세계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ER 7배 정도 수준인데 오프라인 유통 관련돼서는 신세계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좀 좋아 보이고 다음은 이제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은 지금 굉장히 지금 혹시 여의도 더현대 가보셨어요? 가봤죠. 네. 네. 평일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평일에는 못 네. 가봤었는데. 안 가보셨구나. 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수급이 제일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높은 가격에서도 고점 대비 1%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다.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현대백화점도 신세계와 이제 탑2 그 오프라인 유통에서 좀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은 한 4조 1,000억대, 이익은 3,500억대로 PER 8배 수준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주를 꼽으라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을 꼽겠는데 신세계보다는 좀 더 백화점에 포커스를 맞춰진 현대백화점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의 또 하나인 편의점 관련된 주인데 굉장히 3개월 고점 대비 한 10% 언더로 하락한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지금 기관이 매수 매도는 혼조한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성이 좋습니다. 매출은 한 15% 정도 성장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는 한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그 학교 이제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 당연히 이제 비대면에서 완전 100% 이제 그 대면 출근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덜 반영된 부분이 BGF 리테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 측면에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좋지만 더 좋은 점은 저는 편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 오프라인 유통 관련돼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단으로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 롯데칠성이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3개월 고점 대비로는 한 8%, 9% 정도 하락했지만 기관이 지금 최근에 폭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이 진짜 증가하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한 10조 증가해가지고 한 2조 8천억대 매출을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도 30% 증가 2,300억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PER은 14배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좀 비싼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지노하고 여행 쪽인데요. 카지노 먼저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는 고점 대비 한 10% 하락해서 그 최근에 계속 기관이 10일 연속으로 폭풍 순매수하고 외국인도 순매수하고 있어서 아까 수급 제일 좋았던 게 외국인 기관 동시 사는 게 그 현대백화점이었죠. 현대백화점 다음으로 수급 좋은 게 지금 파라다이스입니다. 기관 10일 연속 폭풍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550억 적자인데 올해는 한 150억 안짝의 적자로 적자폭을 상당히 축소할 거라 보고 있고 매출은
5,600억대, 그래서 한 40% 성장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유통 관련돼서 아까 지금 BGF 리테일이 더 좋다고 봤지만 그보다 더 좋은 업황을 보는 건 저는 카지노 쪽에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GKL 정도로 파라다이스하고 롯데 관광 개발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행. 자, 네. 리오프닝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걸 다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어쨌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네. 불안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리오프닝주 이렇게 투심의 압박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최근에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뭐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10개 중에 5개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단순 그 수급상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시장의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의 정기 변경일, 그러니까 6월 10일 기준으로 하루, 그러니까 6월 9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 자산의 배분, 재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이 대차장고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물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 대차장고가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연결되는 거에 따른 수급 악화라고 보고 있고요. 투심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연속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이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이익이 좋아질 거에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래서 이익의 안정성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서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비용 부담의 상승 우려가 이익단을 깎아먹을 것이다. 그런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J, CGV 같은 경우는 자금 구조가 안 좋아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이제 재무 구조의 이슈도 있어서 재무 구조가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실적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숫자가 찍히지 않는 리오프닝은 숫자가 불안한 그래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고 투자한다고 해도 그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실적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평가되면서 실적이 전방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회사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 회사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재분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항공주들은 또 고유가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빗장이 풀렸다라는 게 조금 그래도 더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항공주들 주가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좀 이슈, 그러니까 모멘텀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국제선 운항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운항 편수를 7월부터 조기 정상화하겠다. 그다음에 그 운용 제한 시간, 그러니까 그 비행 시간에 대한 제한 시간도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이 국적기에 추가 운항 계획을 신속 승인을 포함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와 철저하게 공급인데요. 여행 가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단에서 이게 그 벌크업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맞추지 못한 상황인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환율 국제유가의 이런 비용 부담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유류세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격을 아무리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해도 예를 들어 지금 유럽 가는 거 지금 티켓팅 하면 몇 배 비싼지 아십니까? 지금 가격이 엄청 비싸졌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250만 원에 갈 거를 지금 800만 원 돈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배 주고 가시겠습니까? 힘들겠죠. 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너무 그 대기 수요, 소위 말하는 이연된 수요를 기대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너무 과용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 장거리보다는 국내 여행 쪽에 집중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해주신 저가형 LCC가 단기적인 좀 더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건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 화물 쪽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그 LCC 업체보다는 실적 변동성이 실적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단기적으로는 LCC가 분명히 추가 이 상승 반등 모멘텀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또한 얼마나 이게 반등폭이 클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오프닝 중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갈무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리오프닝 굉장히 많은 그 안에 포함된 섹터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대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업종별로 쭉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외국이나 기관의 동시 수급이 붙은 업종이 일단 백화점 업종이랑 카지노 업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은 저희가 계속 백화점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실생활에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오프라인에 특성화돼가지고 더현대 서울 외에도 뭐 판교라든지 계속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순히 물건 구매가 아니라 뭔가 체험의 현장 같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아주 매력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출점을 계속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좀 낮아지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역시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제일 좋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거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 카지노 업종을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카지노 업종은 이 객실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그 객실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앞으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가형 LCC가 뜨면서 이제 뭐 단기 일본 하면은 일본 VIP 쪽에서도 강세를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뭐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카지노와 그다음에 백화점. 네, 그렇게 두 개로 한번 딱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백화점과 카지노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키워드 분석과 내일 움직일 특징주들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맞이한 증시 저희가 지금 같이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보통 변동성이 참 크게 나타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 좀 좁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 후반에 빠지던 보통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 통상 저희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인이 있는데 그 하방, 즉 하락이 유리하게 외국인이 이론적으로는 구조가 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래일 전에 우선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축소됐다가 오늘 또 그리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은
거래소 기준으로 한 14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뭐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금 이게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 같은 경우, 즉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월물로 미리 넘어가는 단계가 이틀 전부터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만기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뭐 통상적으로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저희가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아직 뭐 매수의 유입은 보이지 않는 시장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도 돼. 뭐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는 요인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주도 업종, 주도주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 부재 현상이 지속되는 걸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5배 정도 이상 많은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또는 일부 상승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가 특히 약했어요. 그렇다 보니 체감적인 시장이 지수보다 더 안 좋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이게 시장에서 특이한 점이 없다 보니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유가 같은 경우 이제 $120 이상 다시금 상승을 했다 보니까 미국의 52주 신고가 업종 같은 경우가 에너지 업종이거든요. 이게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업종,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오늘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그 대한유화 같은 순수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한 시장이었거든요. 뭐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음식료의 원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다 조정이 나온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주들은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천연가스 흐름이 5년 내에 최고가를 그 돌파를 했다가 그 시간 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한 3% 정도 하락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그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그 관광과 관련된 종목,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 이러한 종목들이 그 천연가스가 한 3% 정도, 4% 이 정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한 5% 정도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 상승할 때 이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원자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들 뭐 유가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흐름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한마디와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의 키워드 6개 공개됐습니다. 미래 기술이 정말 성큼 우리한테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도가 자율주행 순찰 개시 소식을 전했고요. P2E에 이어서 이번에는 M2E 개념도 또 시장에 등장을 했네요. M2E는 뮤직 투 언의 이 줄임말이죠. 음악을 형태로 해서 지금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음악 게임들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 위메이드가 M2E 플랫폼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식량난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GMO 식품들에 대해서 합법화 소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롯데그룹 중국 본부의 철수 임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HK 이노엔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블록딜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20만 주 블록딜 소식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6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입니다. 자율주행 순찰 개시 소식의 만도가 또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종목들은 이렇게 세 종목 CJ제일제당, HK 이노엔, 롯데칠성입니다.
네, 오늘 인기 키워드로 식량난, 또 원숭이 두창, 롯데칠성 블록딜 소식을 뽑아주셨습니다. 특징주로는 각각 CJ제일제당, HK이노엔, 롯데칠성 들고 오셨는데요. CJ제일제당 오늘 고 스톱 어떻게 보셨는지 CJ제일제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고입니다. 이 CJ제일제당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재료의 부담이 있다 보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지 않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 보니 뭐 소위 말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제품 가격의 전가가 빠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시차라고 하죠.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한 2분기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즉 가격 전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던 부분 자체가 주식이 먼저 반응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가격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어떤 주가 수준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은 식품 그리고 바이오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가 CJ제일제당이 하던 사업이겠고요. 바이오 부분도 새롭게 이제 CJ제일제당이 추구하던 사업이다 보니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사업들이 CJ제일제당 지금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지금 5조 7,600억 원 수준입니다. 예상 순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7,3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통상적인 음식료의 적정 밸류를 비추어 봤을 때 현재는 올해 순이익 대비해서 적정 밸류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통상 그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 좀 둔화되거나 제거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뚜렷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그 원자재 가격, 그 곡물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면 CJ제일제당에게는 제일 좋은 측면인데 아직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매수의 구간은 아니겠고요. 다만 고라고 말씀드린 요인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적정한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격은 한 38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37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CJ제일제당 받아봤는데 일단 고 의견 나왔지만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숭이 두창 키워드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진 사례가 벌써 1,000건이 넘었는데요. HK이노엔, 자,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HK이노엔 또 고입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만 보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해도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접근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군에서는 그 모멘텀, 즉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많이 갈리거든요.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전이 이 부분이 이루어진 단계다 보니까 마진이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그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포지션이 크지는 않지만 전문의약품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의 체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적정 주가가 얼마다라고 논하기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모멘텀, 즉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백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2세대까지는 기존에 이루어졌었고 새롭게 이제 3세대 적용을 해서 뭐 정부를 통해서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천연두 백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그 하나의 모멘텀을 보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유자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퍼지고 있지만은 이게 둔화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보유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되 손절가 같은 경우 현재가가 43,400원인데 4만 원 같은 경우를 손절가로 잡고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HK 이노엠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블록딜 키워드 나오면서 오늘 롯데칠성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롯데칠성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롯데칠성도 고입니다. 예. 저희가 실적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블록딜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게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50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입을 해보더라도 이번에 블록딜 같은 경우가 되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3에서 5% 할인 정도로 이게 블록딜이 돈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대 하단에서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측면 18만 5천 원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저는 블록딜 이슈가 나와서 네. 오히려 좀 지금은 걱정된다 싶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본업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료랑 그다음에 맥주 사업 이러한 부분 자체가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뭐 2분기 이전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실적이 지금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또 단기적인 이슈다 보니 이 실적이 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매수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회거든요. 예, 그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처럼 좀 본업이 훼손되지 네.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네네.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규장 마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31% 하락한 2618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와 또 외국인 팔자세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기관이 물량 소액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혼조세 중에서도 그래도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65,000원 선이 붕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중에 64,5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낙폭 다소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은 빨간불 켜주는 모습인데요. 어제보다는 상승폭은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0.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02% 하락한 874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 사자세와 외국인의 팔자세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 소액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은데요.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대체로 상승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6월 9일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결국에 또 시장이 낙폭 좀 줄여가나 했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미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고 바로 신의 한 수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 방송에서는 뭐 그럭저럭 뭐 현금화 대응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좀 약하면서 좀 이상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신의 한 수에서는 대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이 전날이 바로 요 날이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거날이 6월 1일이었죠. 이게 수요일 날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요 양봉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좋게 봤었습니다. 2700은 당연히 넘어가겠지. 자, 근데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넘어간다라는 것은 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비유 표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평소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뒤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차가 기우뚱거리면서 삐그덕거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삐끄덕 된 겁니다. 이날이 바로 화요일 날, 그러니까 31일 다음 날이었던 화요일 날 다음 날이었던 6월 2일 날이었는데요. 이날서부터 해서 가야 될 장이었는데 못 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서도 아주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현충일이 지나고 나서 요날에서도 음봉으로 일단은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50%의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현금화 대응하라는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화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내일 새벽에 있을 뭐 CPI 지수 뭐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이미 TV 방송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미리 뭐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 하라고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현금화 대응을 잘 하고 있다면 최소한 30% 뭐 적당히는 50%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폭락하는 기회입니다. 많이 빠질수록 여러분들이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기서 적당히 빠지면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막 돈 많이 벌 것 같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은 더 깨져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떨어져 주는 게 과거에 불화수소 있을 때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있을 때도 있었고 미국 신용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신용위기라든지 뭐 등등 뭐 그런 얘기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 있을 때도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쿵 떨어지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보다는 종목들이 많이 싸진 다음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는 좀 약하게 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미국 옵션 만기가 있고 오늘 흐름들을 봐서는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들을 봐서는 그렇게 시장이 위로 강하게 올려칠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기는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드렸던 그 현금화 전략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수가 2600이 깨지면서부터가 시작입니다. 2600이 깨지면 이제 1차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2차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2단계죠. 그래서 대략 한 10단계가 있다라는 그러면 아직 떨어지는 수준에 아직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져야지만 진짜 본격적인 하락과 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흐름과 지금 뭐 미국 시장의 흐름과 뭐 전반적인 흐름 봐서는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뭐 정말 많이 올라가봤자 뭐 2750 정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2750에서 2800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2,700도 못 가는 이 시장은 역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도 현금화 대응을 했으면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하락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직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된 게 아니고 2,600부터 깨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SK 이노베이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자, 굉장히 강하죠. 바로 유가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123달러를 갔습니다. 120달러 다시 돌파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6월 1일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그 6월 1일 날 그 선거날에 유가가 살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떨어지겠다 싶어갖고 저도 차 기름을 넣었는데 저희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를 넣었는데 반만 넣었어요. 왜냐면은 떨어진 다음에 더 싸게 놓으려고. 근데 6월 6일 날에 이제 현충일 날 봤더니 이거는 다시 돌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땅을 채웠습니다. 역시 돌파가 됐어요. 지금 상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12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150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150달러를 갈 것 같은 느낌의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GS,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S-오일 얘네들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약하더라도 이쪽 애들은 좀 당분간의 강세는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2,550이 무너지면 얘네들도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장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할 말은 좀 많은데 이거는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어코 전저점을 아직은 안 깼지만 전저까지 내려왔죠. 깨질 겁니다. 깨질 거고요. 수급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거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신의 한수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전 매매 점수에서 엊그저께 흥고석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고 오늘 아침에서도 확 움직이면서 이게 유가 관련주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됩니다. 팔고 뭐 나중에 다시 재접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60점 양. 베스트포인트도 60점 양. 인플레이션 수혜주 어제도 점수 많이 깎았는데 오늘은 65점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도 단타할 게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시장 점수 썩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정수 위원 파트너와 함께 또 신의 한수 함께 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1시간,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변동성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